네, 6인의 마감 전략 들을 시간입니다. 3인씩 나눠서 화면 보시고요. 또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인의 마감 전략부터 화면 정리해드리죠. 박동기 전문가입니다. 3월에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 같다. 그러면서 2050포인트 돌파를 기대한다. 2025포인트인데 25포인트밖에 더 안 보시는 건지 아니고 3월 초에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 같습니다. 다음 주 얘기죠, 다음 주. 네, 그다음에 윤종빈 전문가는 코스피 상승 랠리를 준비한다 하면서 IT와 금융, 건설 대표주를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보내왔네요. 구체적으로 좀 이따 내용 한번 더 들어보죠. 우원명 전문가는 음식료와 유통, 증권주에 대한 단기 순환매를 준비하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2월 마감 전략을 보내오셨습니다.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월 마감 전략이 되겠군요. 마감 전략과 3월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거래소 시장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 미국에서의 그 시퀘스터 발효일을 목전에 두고 외국인의 공격적인 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특징적으로 그렇게 와닿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 선물에서 4,670계약의 선물 매수 흐름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누적으로 쌓여 있었던 그 매도 포지션이 2,800계약 수준으로 급감을 하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결국 다음 주에는 누적 기준으로 선물에서 순매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외국인들의 어떤 관점, 이 부분이 매도에서 매수 쪽으로 전환을 하는 그러한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기조상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시퀘스터라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요인이 있기는 한데 실제 미국에서 이 시퀘스터가 발효가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기준으로 GDP 대비 대략 0.3% 정도 수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에는 심리적인 어떤 압박 요인에 불과했었다라는 대목이고요. 이번 주가 지나면은 이게 발효가 되든 아니면 연기가 되든 상관없이 불확실성 요인이 해소가 되는 그 측면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 다우지수도 14,000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레벨업을 시켜줄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3월 장세에서는 국내 증시도 특히 코스피 지수도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높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장기 박스의 상단에 지금 근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경계성의 차익 물량이 꽤 좀 수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 탄력도 면에서는 다소의 좀 휴식을 취하는 의미에서 탄력도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소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일단 3월 초 증시에서는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쪽에 무게 중심이 더 좀 실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하는 그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외국인의 현선물 쪽에서의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이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의 어떤 에너지 그리고 체력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느껴볼 수가 있는 그 상황입니다. 결국 3월에는 거래소 시장이 전고점은 충분히 돌파한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이게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대략 2,100포인트 수준까지도 추가 상승 흐름을 좀 전개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거래소 시장을 주도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을 찾아야지 되는데요. 그게 IT, 금융, 그리고 건설업종, 요 세 개 업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종에서의 업종 대표주적인 그런 성격을 띠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의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SK증권 프렌즈클럽 윤종빈 센터장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머지 3인의 마감 전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김춘석 전문가입니다. 중국의 양회가 다음 주부터 있는데 양회 관련주에 주목을 하자. 이 양회의 내용은 신도시화와 환경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관련 종목들을 쭉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좀 이따 전화 연결이 있습니다. 양회의 내용은 또 무엇이 나올까요? 네, 이현상 전문가는 엔터테인먼트 업종과 전자결제의 순환매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 관련주로 YG 엔터테인먼트, SM, KG 이니시스에 관심을 두자고 마감 전략을 보내왔습니다. 김무신 전문가는 지수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지수 분석보다는 종목 분석이 주요하고 종목은 특히 수급에 많이 치중한다고 했는데요. 코스피는 삼성테크빈, SK하이닉스와 현대위아, 현대그린푸드,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보내왔고요. 코스닥은 KG이니시스, 에스테파마, J컨텐트리, 시젠, 화일약품이라는 종목을 보내오셨습니다. 자, 중에서 중국 양회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 전략 좀 부탁드리죠. 네. 지금 아신 것처럼 지금 미국 시퀘스터가 조금 잦아들 수도 있는 어떤 희망감을 약간 주는 가운데 지금 시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탈리아 쪽, 유럽 쪽의 정정 불안 문제는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가 좀 긍정적인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중국에서 3월 달에 중국 정부의 최대 행사가 열립니다. 일명 양회라고 하는 건데요. 3월 3일 날은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즉 정협이 열리고 3월 5일 날은 전국 인민대표회의, 즉 전인대가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시진핑이 명실상부한 중국 최고 지도자로 이제 등극하는 날이 되겠는데, 시진핑 정책 화두는 내수 확대하고 균형 발전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빈부와 지역 격차를 축소시키고 서부 대개발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말 자체가 신도시화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도시화란 말 자체는 도시 인구수를 늘려서 양쪽으로 확장시켰던 기존 도시화가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토대로 해서 중소도시를 도시화시키고, 농민공을 도시민화시키고,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그다음 그린시티 같은 걸 추진한다는 그런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즉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어떤 균형을 맞춰 균형 발전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한편 최근에 최악의 수목 사태를 겪었습니다. 중국 자체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피해를 좀 입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지금 제1의 화두가 또한 환경과 공해 문제에 직결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신도시 관련된 쪽은 보게 되면 주택 건설이라든가 철도, 기초 건설이나 시멘트, 철강 산업 쪽이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요. 두 번째 환경 관련주로 보게 되면 하이브리드 쪽이라든가 타이어, 공기 정화 산업 또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와 상당히 밀접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도 보게 되면 철강 산업 쪽에서는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건설 쪽에서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종목들,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공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타이어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교환하는 어떤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 정도가 될 것 같고, 공기정화 쪽으로는 코웨이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탈리아 쪽에서만 좀만 더 조용해진다면, 이탈리아가 좀 조용해진다고 친다면은 오히려 3월 자원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아직 마무리된 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3일 연휴 동안 좀 미국과 유럽 시장을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의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